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는데 박성중 의원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네요. 예, 서울시당위원장이니까 이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요. 예. 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대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원래 뭐 저희들은 한 50여 명, 50여 분 초청을 해가지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요새 완전히 그 여론조사상 분위기가 업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한 100여 분 이상 뭐 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는 없으시고. 예, 그래 많이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뭐 KBS하고 그 한국 리서치인가 네. 그 발표자를 보면 한 0.1%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겠네요. 네네네. 100여 분까지 오셨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바로 드는 질문이 방역 지침 당연히 잘 지키셨겠죠. 당연히 밑에서 예. 1층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3층에서도 하고 두 번씩 했습니다. 네네. 예. 혹시나 인원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예. 요새는 특히 보도하시는 여러 기자분들 네. 또 카메라 이런 분들은 초청 안 해도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됐어요.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몰렸군요. 예. 우선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그 선대위원장, 특히 박성중 의원님 말고도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많이 위촉이 되셨잖아요. 7분. 일곱 총 합해서 분? 제까지 8분이 됐어요. 8분. 예, 예. 현역이 아닌 분도 계시고요. 네네네. 그럼 이런 공동 선대위원장 분들이 하시는 역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님이 갖지 못한 여러 분야들이 또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중도라든지 또 보수 완전히 뭐 우쪽이라든지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펙트럼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 했습니다.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뭐 네. 또 정병국 경기도는 또 그쪽 정병국 의원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하는데 또 뭐 우리 서울에는 박진이라든지 권영세, 김성태 뭐 또 지금 이번에 같이 그 경쟁했던 뭐 나경원이라든지 아, 예. 또 오신환 네. 그런 분들이 같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네, 경쟁 후보들이 다 합류하셨네요. 예. 지금 좀 전에 그 지지율 격차 역전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예. 가장 큰 관심이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제 박성중 의원께서 안철수 후보를 만나셨죠. 네. 어떤 얘기들 나눠주셨습니까? 안철수 후보님이 저희 서울시당을 들렸습니다. 아, 예. 역시 앞으로 이제 단일화되고 네. 또 단일화되면 선거운동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또 단일화도 그냥 단일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뭔가 편안함을 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전 11시 좀 넘었습니다. 11시는 안철수 후보가 저희 시당을 방문했고 예. 오후 2시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아, 네. 상호 방문한 것이죠. 상호 방문하셨고. 교차 방문으로. 예. 네. 물론 이제 그런 그 나누신 이야기들 어느 정도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혹시 박성중 의원과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알려주실 만한 조금 새롭거나 독특한 이야기 없었습니까? 대화 중에? 우선 단일화는 완전히 네.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하되 국민의 어떤 서울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아하. 예. 네. 가능한 단일화는 빠른 시일 내에 짜증 안내들 국민들한테 예. 그런 게 안 나도록 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일, 9일 양일간 서울에 사는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안 후보와 오 후보 중 누구를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호하는지 물었던 건데요. 오 후보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38.4%, 안 후보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38.3%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차이였다는 수치를 박성중 의원께서 언급을 해 주셨죠. 자, 그런데요. 두 분의 그런 아름다운 단일화가 과연 잘 될 것이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여전히 계속 계시고요. 네. 단일화가 된다면 3월 19일이 후보 등록일이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저희들 지금 현재
두 후보 간에 예. 두 번을 만났습니다. 네. 그 원칙적인 건 거의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일단 그 14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음. 단일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는 결론을 일단 내놓고 예. 지금 세부적인 그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2차 실무 협상을 하고 있죠. 아, 지금 2차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런데요. 그 사이에 국민의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무 협상 자체를 국민의힘 쪽에서 지연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바로 두 분이 또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가능한 빨리 그 어떤 서울 시민이 짜증 안 나는 네.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 경선을 위해서 네. 뭔가 우리가 하자 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아, 예. 오늘 두 번째 실무 협상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지켜봐야 되죠. 네. 하여튼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음. 끝낸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제 합의된 것이죠. 아, 예.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14일. 룰에 대한 협상이 끝나고 예, 예. 월요일부터는 실제로 뭐 토론과 이런 단일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TV 토론이라든지 네. 뭐 매태를 할 것인지 또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19일 날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든 19일까지 끝나야 됩니다. 네. 자, 그 협의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100% 여론조사냐 예. 아니면 지난번에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개방형 시민 경선이냐? 네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 국민의당 쪽에서 그 요구하고 제시하는 100% 여론조사 수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수용하신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 두 분의 어떤 그 회담에서 네. 이 방식은 거의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확정이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아직 여론조사.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는 하지 공식은 않았습니다.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네, 후보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대략 네. 그렇게. 두 번째 이제 쟁점이 문구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보도도 된 내용인데 쟁점이 되는 것이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누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하는가, 즉 예. 적합도를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본선 경쟁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된다면 박영선 후보와 누가 안철수 후보, 경쟁이나, 예, 또 오세훈 후보, 예. 누가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예. 야당의 후보로서, 야당권의 후보로서, 야권의 후보로서 예. 누가 더 적합한가 이렇게 적합도를 묻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박영선 후보가 된다면 예. 박영선 후보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음흠.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서로 조금 쟁점이 좀 차이가 있죠. 그게 상당히 지금도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쟁점 같은데. 자, 일부에서는 예. 이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자. 50대 50으로. 어떻게요? 그 반은 네. 적합도로 묻고 반은 그 경쟁력으로 묻는. 아, 두 개의 질문을 같이 예, 한다. 예. 예. 그렇게 뭐 1000명을 하게 되면 500명, 500명씩 나누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하자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한참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말을 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실무 협상 중에 이 논의가 되고 있다. 예, 예. 이거죠. 그럼 박성준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실무에서 정해진 대로 그 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네. 예, 저는 하여튼 어떻게든 선거를 잘 치르고 또 이번 지난 10년 그 박원순 시장을 네. 또 서울시장을 탈환하느냐 예. 이게 뭐 가장 저희 역점이 있는 것이죠. 선대위원장 되시기 전 2주 전에는 확실한 입장이 있으셨는데 선대위원장이 되시고 나서는 입장을 말씀 못 하시네요. 표현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답이 가능하실까요? 그 마지노선 네. 예를 들어 양측이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협상 가능한 것이 있겠고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금 부분. 현재 크게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방금 한 대로 마지막 남은 것이 예. 여론조사 그 어떤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남아 그게 있는데 제일 그리고 쟁점이네요. 나머지는 뭐 그 방송 횟수가 몇 번이냐 뭐 이런 거는 큰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마지노선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서 충분히 잘 말씀하신-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절충안 같은 것들이 네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뭐 그렇게 될지 이거는 제 하나의 뭐 어떤 가정이고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2159번님께서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당 기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번입니까? 4번입니까? 10번입니까? 그 저희 당 지지층은 네. 2번을 선호하시죠. 예. 어느 이제 단일화 후보가 네. 또 국민의당 지지층은 4번을 4번. 선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당의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울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관계 없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 어허.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없다? 어느 분호든 관계가 없다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양쪽보다 더 많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계없다가 많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 뭐 그거는 협상 맡겨야죠. 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하. 직당하지 않죠. 예. 아니 공동선대위원장 되시기 전에 오늘 이거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때 했으면 내 마음대로 예. 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요. 공동선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단일화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 한번 잠깐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박대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하실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뭐 양쪽의 측면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의힘 주자들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민의힘 주자들도 그 탄력을 받아서 같이 경쟁하면서 커질 여지도 있다. 그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네. 야권의 주자가 많은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 양측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전제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고 국민의힘과 어떤 의미에서 함께 가는 후보일 때 이야기인데요. 네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많은 접촉도 있었고 교감도 있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접촉이나 소통이나 연락이나 협력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네. 그동안 뭐 법사위라든지 굉장히 친한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 검사 출신 검사 분들? 출신이고 네. 뭐 평소에 가까운 사람 또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와줬던 같이 했던 분도 많으시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선 두 번째는 뭐 우리 근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뭐 그걸 그대로 믿겠습니다만은 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 뭐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만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에서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예. 제3 세력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면 투표하겠다는 게 45.3%.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오겠다는 45.2%. 네. 이 제3 세력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당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자기 독자의 어떤 그런 개념을 두는 거 본다면 네. 결코 뭐 그 조그마한 국민의 당 쪽은 아닌 것 같다. 뭐 그것도 하나의 어떤 대한 세력이고 다른 거고 같이 합쳐서 합종 연행해서 세력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그래도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은 국민의힘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뭐 서서히 어느 정도의 어떤 냉각기를 가지고 네. 좀 되면은 결국 우리 당과의 접촉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악마야라면 어떠냐?
그 승리할 수 있다면 윤석열 전 총장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그런 러브콜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아직까지 본인은 네. 뭐 3월, 4월 정도는 좀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그렇게 그 본인의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네. 가서 러브콜 한다고 뭐 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차원에서 조금 냉각기를 두고 네. 또 지금의 어떤 지지율 바로 나오실 때는 지지율이 뭐 거의 34%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또 오늘 보니까는 조금 더 빠졌더라고요. 네. 또 이재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던데 음흠. 그런 측면에 어떤 높고 낮은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네. 본인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하.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네. 또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 4월 냉각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재보궐선거 끝나야 뭔가 그런 움직임이나 접촉이나 정치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봐도 되겠죠? 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그 입장이 나왔던데 네. 그 이야기를 보고 그렇습니다.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지금 이 야권이 굉장히 지금까지 큰 선거에 오전오패였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예. 이럴 때 본인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걸 확고하게 한다면은 마지막에는 좀 서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본인의 입지 차원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8917번님께서 들으시다 문자 주셨습니다. 늘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박 의원님, 황교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아이고 이걸 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그래도 우리 네. 당 대표를 모셨고 예. 또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렵고요. 다만 청취자들께서는 속 시원하게 언제든 답 주신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개인의 정치라는 것은 항상 생물과 같아서 예.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본인의 판단이 뭐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맞을 예, 거다. 예. 그리고 속내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참 복잡한 예.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오늘 1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20명 예, 예.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저희들은 말이 안 되죠. 14,000명을 조사했다는데 예. 그게 뭐 대부분이 LH라든지 국토부 직원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중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나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리고 실제 뭐 또 서울 경기도의 어떤 직원들 뭐 청와대라든지 또 당의 어떤 여러 의원들 네. 뭐 이렇게까지 다 확대한다면 인원이 더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자료를 한 게 정부 합동조사단입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명으로 된 거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네. 정말 제대로 조사나 수사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네. 정확하게 나올 텐데 뭐 이 정도 가지고 1차 뭐 20명 정도로 발표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족지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족지열. 위협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쓰는 분이 예, 예. 계시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2차, 3차 계속 확대해서 가족, 친인척 참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한번 예. 네, 저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일, 10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같이 말씀하신 게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부동산 투기 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뭐 저희들도 못할 이유가 없죠. 네. 오케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물타기다. 네. 그 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예. LH 직원이라든지 국토부 직원이라든지 또 서울 경기도의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또 네. 지방의 의원이라든지 또 이 관련해서는 청와대라든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개발 정보로 이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진 사람부터 우선 조사하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300명 다 조사하는 건 뭐 당연히 우리도 반대하지 않죠. 네. 그런 차원에서 순서가 있는 것이지 네. 마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하. 터뜨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특히 야권을 같이 음흠. 물고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타기다. 야권에서 그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물타기는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 예. 네. 3448님 문자는요. 국회의원 전원 조사한다고요? 아마도 처음에만 소리가 크고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2100님은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은 아주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0%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현은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봅니다. 여전히 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은 좀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할 의지만 있다면 네. 국회의원 300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플러스 직계 가족이라든지 인근 해가지고 네. 한번 한다면은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예. 국회의원 전체 명예를 차라리 위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중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